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은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100만 권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바로 21세기 자본의 피케티죠.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이슈가 되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궁금한 것부터 답을 드릴게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히트쳤냐 이거죠. 네? 가장 큰 히트 치운 이유는 요렇게 딱 세 글자로 정리하면 될 겁니다. 왜냐? 이전까지는 주류 경제학이 있으면 비주류 경제학이 있거든요. 우리 비주류 경제학 하면 대표적으로 막스주의 경제학입니다. 주류 경제학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주류 경제학이 있고요. 그러면 주류 경제학하고 비주류 경제학이 맨날 싸워붙였단 말이에요. 비주류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을 비판할 때 가장 뭐라고 비판합니까? 너희들은 이데올로그라고 그러죠. 야, 너 이 새끼들아 자본감 편에 붙어서 기생하는 이 쓰레기 버러지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반면에 거꾸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비주류 경제학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야, 현실에 적용되지도 않는 이념적인 생각, 니네 도그마에 빠져서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전형적인 거죠. 이제 피케티의 정체가 뭔지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더 재밌게 봅시다. 미리 다만 얘기하면 재미없지만 어쨌든 이게 나온 거죠.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을 썼어요. 방법론은 철저하게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을 썼습니다. 주류 경제학의 천형적인 원래 이것도 참 요새는 주류 경제학이 조금 변해서 그런데 원래 주류 경제학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실증이거든요. 통계와 실증적 자료. 어쨌든 그걸 봐서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의 방법으로 주류 경제학의 문제점을 드러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논쟁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케티 연구 대상에서 한국은 빠져. 이런 게 통렬한 지적이죠. 피케티가 연구를 하는데 통계 조사를 다 하는데 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자료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게 실제로 우리 학문을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한테 자료 만들 때 뒤졌을 때 한국 자료 없을 때 돌아버리거든요. 이건 100% 맞는 말인데 제가 제 경제학 강의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수로 말하죠. 제가 특징이. 근데 그 수를 못 찾았을 때 얼마나 돌아버리냐 이거죠. 근데 한국은 빠져 있어. 그래서 국세청이 공개하는 과세 자료가 빈약하고 이거 앞으로 이제 더 충족을 시켜나가야겠죠. 우리가. 그다음에 기초자료 공개하는 환경적 제약 이거 없애야겠. 이거 얼마나 이 진짜로 제대로 된. 우리가 보고 배우는 자세. 두 번째도 소득분배 불평등 문제 소홀한 주류경제학 무관심도 한몫. 자, 어쨌든 중요한 장기간 데이터 분석한 실증적 연구는 좌든 우든 없어. 이게 통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친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네가 맞고 내가 맞다라고 이게 다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게 아예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공감대도 없이 이 주장조차가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지 못한 주장에 대한 서로 논쟁이 결국은 고답적이고 형이상학적 논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피케티를 바라봤을 때 피케티를 제대로 이거랑 이 앞에랑 이 수준 차가 이게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는 아시게 이게 뭡니까 이게? 신문 보시고 이런 거게 아니에요. 이게 이 찌라시 아주 요새 이제 아주 유명한 이 찌라시 수준의 비평이다라고밖에 얘기하죠. 찌라시 수준의 비평이고 제대로 된 이런 거는 정말 이게 얼마나 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했을 때 야 그렇구나 이거 딱 나와야죠. 그래서 와 다시는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약을 걷어내고 과세 재료를 갖다 보다 더 풍부하게 확보하자라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학자들이 좌든 우든 장기간의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업적을 우리도 이제 경제학이나 어떤 분야에서 만들어내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케티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뭐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막스주의자들 이 정통 막시즘에서 벗어난 이 버러지 같은 놈이라든가 으아 한국 사회는 피케티 책을 보면 다 망할 거야 라든가 이런 거는 좀 걷어버려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피케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정통주류학의 방법론으로 정통주류학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피케티입니다. 이게 이제 피케티를 갖다 제대로 보는 게 여기에 다 피케티가 이제 어떤 문맥에서 그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말들을 찾아내야 돼요. 얘가 진짜 뭘 하고 싶었을까? 네? 그게 하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미국에 채용된 거죠. 박사돼서 나는 세계 경제 문제들에 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2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이과랑 문과는 다른 겁니다.
아인슈타인도 22살에 상대성 이론 발표했어요. 이과의 업적은 20대가 냅니다. 문과의 업적은 20대가 어떻게 냅니까? 유일하게 쓰면 토크벨의 미국의 민주주의 정도라고 할까? 그게 20대 후반쯤 쓰였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20대 이게 됩니까? 문과가 스포츠 선수도 아니고 박태환도 아니고. 그런데 내 논문은 보세요. 비교적 추상적인 수학적 정리들로 구성된 단순한 것이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학계 미국은 이 연구를 좋아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얘가 대단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는, 이걸 읽은 순간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맛이 가는 거죠. 내가 곧 프랑스와 유럽으로 돌아가기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말이 아주 이제 팍 나오는 거죠. 이걸 스스로 선택해서 피케티가 오늘날 성공을 한 거예요. 왜? 프랑스에서 경제학자들은 학계와 지식인의 세계에서 또는 정계와 금융계 엘리트사에서 대단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학문의 여왕 취급을 못 받는다죠.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학문 위에 쓰려고 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학문에 대해서 개방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문과 연계하는 통섭적 학문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른 학문 분야를 무시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더 높은 과학적 타당성, 이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죠. 우리는 학문의 여왕이니까 다른 학문 무시하고, 철학은 모르니까 말 못하고, 남편 얘기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도 우리가 과학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과학경제란 말까지 씁니다. 나중에 보면 경제과학, 과학경제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용어를 쓰는 거죠. 이제 피케티가 왜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피케티는 역사성 있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바라봤던 것이 바로 피케티다.